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롭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만든 영상에서 스파이더맨이 블랙의 왕이 되어 신적인 존재가 되고 마블 유니버스를 파괴하는 내용을 다뤘죠. 간단히 말하면 이것은 최신 매넌몰의 일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넌 만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많이 혼란스러워하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럴 만도 해요. 마블이 매넌몰 전체 스토리라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대신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요 부분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파이더맨, 두 번째는 베놈 신비오트, 세 번째는 에디, 그리고 네 번째는 카니지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우주의 시작까지 되돌려서 신비오트의 신이자 블랙의 왕인 크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마블 코믹스에서 비욘더스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은 정말 기상천외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최근에는 조나단 휴먼의 애벤져스와 뉴 애벤져스에서 창조를 파괴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매넌몰의 이야기를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최근에 비욘더스의 성격에 대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들이 원래 셀레스티얼들이 만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셀레스티얼들이 창조 전쟁이 일어나 창조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욘더스를 만들었다는 설정이죠. 왜 그랬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R. 이윙의 얼티메트를 참고하세요. 그 내용은 저희 채널에서도 다룬 적이 있어서 영상 끝에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비욘더스는 멀티버스 바깥에 존재하는 반면 블랙의 왕들은 우주 안에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비욘더스가 셀레스티얼로부터 창조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반면 셀레스티얼들은 블랙의 왕 개념을 만들어 각각의 우주를 그 우주가 직면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각 현실마다 하나의 블랙의 왕이 존재하며 가장 최근에 창조된 우주에서는 크놀이 그 역할을 맡을 예정이었죠. 하지만 크놀은 셀레스티얼과 블랙의 왕 역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우주의 보호자가 되기 싫었고 그저 어둠 속에서 존재하기를 원했습니다. 빛과 생명을 싫어했던 크놀은 셀레스티얼과 전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전쟁 중 크놀은 셀레스티얼 중 하나를 죽였고 그 셀레스티얼의 에너지를 사용해 올 블랙 네크로소드라는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검을 통해 그는 사실상 온 우주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죠. 그가 한 일은 마치 이후에 등장한 신도살자 고로와 비슷했습니다. 우주를 돌아다니며 가능한 모든 신을 죽이려 했던 고르처럼요. 그러나 고로와 키놀의 차이점은 고로는 단순히 신들이 죽는 걸 보고 싶었지만 크놀은 그 신들을 자신의 군대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올 블랙 네크로소드를 이용해 신들에게 신비오트를 결합시켜 그들을 자신의 군대의 일원으로 삼았죠. 결국 크놀은 모든 셀레스티얼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키놀은 결국 어떤 신에게 패배하게 되고 이 신과 함께 황폐한 행성에 추락하게 됩니다. 고르는 이 검을 발견해 집어들었고 이후 토올 만화 전체에서 자신의 십자군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고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중요한 점은 크놀이 신비오트 군대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신비오트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결합하면서 그들의 도덕성을 흡수하게 되었고 결국 이 신비오트들은 점차 선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키놀이 악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신비오트들은 그를 어떤 세계에 가두었고 그는 영원히 그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타임라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1984년 시크릿 서밋에서 피터 파커가 처음으로 베놈 신비오트를 얻게 됩니다. 피터는 그것이 신비오트라는 사실을 몰랐고 지구로 돌아와서야 이를 알게 됩니다. 그는 판타스틱 4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리드 리처즈가 그건 살아있는 유기체야. 그걸 떼어내. 네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어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종탑으로 가서 신비오트를 떼어내고 신비오트는 이후 에디 브록과 결합하게 됩니다. 잠시 에디 이야기는 뒤로 미뤄두고 신비오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신비오트는 피터가 자신을 내쫓은 것에 화가 난 유기체였지만 수십 년 동안 마블 코믹스에서는 신비오트가 다양한 사람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좋은 예로 신비오트는 에디 브록의 아내인 앤 웨인과 결합하여 쉬 베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딜런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비오트는 또한 플래시 톰슨과 결합하여 에이전트 베놈이 되었고 리 프라이스라는 인물과도 결합한 후 결국 다시 에디 브록에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에디와 다시 결합했을 때
초기 신비오트들이 숙주의 도덕성을 흡수하고 크놀레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베놈 신비오트도 똑같이 변했습니다. 선한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다시 에디와 결합할 때쯤에는 에디와 신비오트 둘 다 슈퍼히어로가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킹 인 블랙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크놀이 결국 그의 감옥에서 탈출하면서 셀레스티얼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압도하여 무너뜨린 뒤 그들에게 신비오트를 결합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보지는 못하는데 이것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죠. 그들이 지구에 도착하는 장면만 나오니까요. 키놀은 킹인 블랙 동안 센트리를 파괴하는 등의 엄청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킹인 블랙 이벤트가 진행되는 동안 크놀리 모든 일을 파괴할 것처럼 보이는 한편 여기서 다룰 필요 없는 다양한 플롯들이 펼쳐지는 가운데 에디 브록은 유니파워라고 불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놈 만화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알 이윙의 작업 아래 베놈 만화가 두 개의 이야기를 동시에 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의 한 부분은 베놈 신비오트와 함께 있는 딜런을 따라갔고 다른 부분은 블랙의 왕이 된 에디 브록을 따라갔습니다. 베놈워에서 중요한 플롯 포인트가 되는 딜런과 베놈 신비오트의 이야기에서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딜런을 사냥하며 그에게서 베놈 신비오트를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비오트는 자신이 딜런에게 위험이 된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베놈워 초반에 이르렀을 때 신비오트는 딜런을 숨기고 떠나버렸습니다. 신비오트는 딜런을 떠나 피터 파커와 다시 결합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베놈워 이벤트의 초반에 피터가 다시 베놈 신비오트를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너무 앞서가고 있으니 잠시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이윙의 베놈 시리즈에서 에디 브록 측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결국 에디 브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은 후 그는 더 닫은 대 가든이라는 곳에서 깨어나게 되죠. 사실 우리는 더 가든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고 에디 역시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에디는 다른 블랙의 왕들을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 더 가든은 멀티버스 전역의 다른 블랙의 왕들이 모이는 허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에디가 만난 블랙의 왕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두 에디 자신의 다른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는 5단계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니 이미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어떤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닥쳐서 슬픔의 5단계 즉 분노, 부정, 타협, 우울, 수용어를 겪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이제 이 5단계 각각이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그 단계들을 하나씩 경험하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모든 버전과 동시에 대화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에디의 다른 버전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베들람은 분노를 대표하고 타이로는 분노나 타협을 대표하는 것 같지만 정확히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바로 메리디우스입니다. 메리디우스는 더더 가든을 만든 사람으로 보이며 아주 강력한 존재로서 신비오트를 다루며 시공간을 조종하는 인물입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는데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비욘더스가 멀티버스밖에 존재하면서 셀레스티얼로부터 멀티버스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벤트얼리티는 모든 블랙의 왕들이 가는 일종의 사후 세계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DC 코믹스를 접한 분들이라면 이를 플래시의 스피드 포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얼리티의 작동 방식은 특정 우주가 소멸하거나 그 우주의 블랙의 왕이 죽으면 그 블랙의 왕은 이벤트얼리티로 이동하여 이벤트얼리티 하이브 마인드에 합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벤트얼리티는 멀티버스 전체에서 존재했던 모든 블랙의 왕들의 총합입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점은 이것이 바로 메리디우스가 피하려고 하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에디가 슬픔의 5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메리디우스가 되며 메리디우스는 이벤리트얼리티로 전환해 그곳에 합류하게 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리디우스의 목표는 이를 막는 것이었죠. 그래서 메리디우스는 다시 지구로 돌아와 베놈워를 시작하게 되는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에디 브록을 파괴하고 우주를 장악하여 결국 이벤트얼리티에 합류하게 되는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메리디우스의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벤트얼리티가
에디에게 그 목적을 밝히며 이야기할 때 멀티버스 전체에 메리디우스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벤트얼리티에 합류하는 것을 피하려고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하나가 되죠. 또한 여기서 알게 되는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크놀이 죽은 후 마블 유니버스에서 피터가 블랙의 왕이 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터는 신비오트를 내쫓았고 신비오트는 에디와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최고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디가 피터 파커보다 훨씬 더 좋은 블랙의 왕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말하냐고요? 최근 마블에서 만화를 통해 피터 파커가 블랙의 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었을지 보여줬는데 피터는 우주를 황폐화시키고 모든 이를 죽였으며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 죽였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미래의 메리 제인 왓슨이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피터는 우주를 통제하려 하거나 최소한 통제하려고 시도하면서 결국 악당이 되어버리죠. 이는 일종의 미래의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놈 워 초반에 피터가 베놈 신비오트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는 신비오트를 떼어내고 에디 브록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간단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카니지입니다. 킹인 블랙의 끝에서 카니지와 전통적인 숙주인 클리터스 캐서디가 분리됩니다. 신비오트는 멀티버스로 나아가고 클리터스 캐서디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게 되죠. 그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카니지 신비오트는 멀티버스에 나아가 새로운 블랙의 왕이 되어 에디 브록을 대체하고 우주 전체의 신비오트를 장악하여 끊임없는 학살로 우주를 피바다로 만들려 합니다. 카니지의 통치 아래서는 24시간 내내 혼돈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니지는 우주 전역에서 한때 베놈 신비오트의 숙주였던 여러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코드라고 불리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상상해보세요. 처음 베놈 신비오트가 피터 파커와 결합했을 때 그 강도가 100%였다면 피터 파커가 그것을 떼어내거나 내쫓았을 때는 99% 튼가된 셈입니다. 그 후 에디 브록과 결합했고 에디 브록이 그것을 잃고 다른 사람과 결합할 때는 98%.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남겨둔 채 줄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트 커트잼입니다. 카니지가 이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들의 작은 코트를 빼앗으면서 점차 신비오트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더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카니지는 멀티버스 전역으로 나가 가능한 모든 다른 버전의 베놈들을 찾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멀티버스에는 불의 면역력이 있거나 소닉의 면역이 있거나 신비오트의 일반적인 약점에 멱 있는 베놈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카니지는 이렇게 엄청난 수준의 힘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카니지 스토리라인의 끝에 이르렀을 때 그는 거의 신적인 수준의 힘을 얻게 되었지만 진정한 신은 단순히 힘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숭배하기 때문에 신이라는 사실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카니지는 자신의 캠페인을 멈추고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카니지 시리즈에서는 카니지가 예수의 사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살해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일종의 종교적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베놈 워에서 카니지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메리디우스나 에디 브록만큼이나 강력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에디 브록을 파괴하려는 메리디우스와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카니지가 메리디우스를 파괴하거나 메리디우스가 카니지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죠. 이제 베놈, 마블, 베놈 워 이벤트에 대한 큰 그림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해드리거나 다른 분이 답변해 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하죠. Peace.